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제가 사는 곳은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 주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바로 옆이랍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5개월이 됐는데요. 현지 생활 적응하느라 그동안 워싱턴 DC까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DC에서는 매년 봄에 유명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와 보자 싶어서 처음으로 DC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메트로역까지 간 다음 메트로를 타고 또 DC까지 갔습니다. 사실 벚꽃으로 유명한 곳은 DC의 내셔널몰 근처이지만 저희 부부는 사람이 너무 몰리는 장소는 좀 피하고 싶어서 이번엔 조지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조지타운은 DC 서쪽에 위치한 예쁜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지타운이 이맘때 거리도 예쁘고 걷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워싱턴 DC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저처럼 차가 없는 분들도 관광 다니기 좋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메트로를 타면 DC까지 금방 가더라고요. 메트로는 미국의 지하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티머니 교통카드 쓰듯이 메트로는 스마트립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폰 월렛에 추가해두고 휴대폰으로 찍고 다녔답니다. 반짝반짝. 불만 환하게 켜놓고 좀 낡았어. 한국 같아졌어. 메트로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워싱턴 DC의 첫인상은 약간 서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끼리는 비슷한 면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는 지면이 저희는 DC에 도착해서 조지타운으로 가는 버스를 한 번 더 탔어요. 2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귀여워. 저희가 조지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향한 곳은 조지타운 컵케이크인데요. 여기 컵케이크가 엄청 맛있어서 줄 서서라도 먹어야 한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한쪽 벽면에는 오늘의 컵케이크 라인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벚꽃 축제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시즌 메뉴 컵케이크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시즌 메뉴인 체리 치즈케이크를 포함한 총 4개의 컵케이크를 포장했습니다. 배달이랑 픽업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근데 여기 현금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까? 어디서 커피 냄새가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저희는 블루보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워터프론트 공원에서 컵케이크랑 같이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강아지들을 위한 밀크본 가져가라고 놓여있길래 더피거 하나 챙겨왔습니다. 여기도 한국처럼 텀블러, 머그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었고요. 여기 블루보틀에도 벚꽃 축제 시즌 메뉴인 체리 블러썸 라떼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드아웃이라 구경도 못했습니다. 블루보틀은 늘 베이커리류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늘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필터 커피를 주문했는데 아이스로 먹고 싶어서 얼음컵을 따로 요청해서 부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블루보틀 바로 앞에 워터프론트 공원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앉아서 컵케이크와 커피를 잠시 즐겨주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랑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강도 있고 그래서 한강 같아요. 맞아. 컵케이크는 기대만큼 정말 맛있어서 신이 나버렸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컵케이크가 레드벨벳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드벨벳 컵케이크가 제가 먹어봤던 모든 레드벨벳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케이크는 촉촉하고 크림은 엄청 쫀쫀해. 남편은 본인이 고른 이 피넛버터 초콜릿칩 트위스트가 제일 맛있었다고 했고요. 바닐라 벌스데이도 맛있었고, 귀여워. 이 체리 치즈케이크는 그냥 진짜 치즈케이크를 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더라고요. 밑에는 딱딱하고 그거 뭔지 알지? 신기해. 응.
와, 너무 예뻐. 맛있게 먹고 워터프론트 공원을 따라 쭉 걸어주었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카약 타는 사람. 루즈벨트 섬. 빌딩 숲. 이게 참 이쁜 다리. 이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도 다들 행복해 보이고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 우리 캐시가 좋을걸. 동전 하나 넣어드릴 수 없다니. 여기 워터프론트 공원에서 DC 중심지까지 수상택시도 운영하는데요. 여기 수상택시는 관광 요소가 아니라 진짜 이동수단으로서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수상택시로 알렉산드리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도 조지타운처럼 유럽 느낌 나는 예쁜 도시라고 해서 다음에 수상택시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이런 예쁜 벽돌 건물들 구경하면서 걷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조지타운 시푸드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또 웨이팅을 했어요. 여기도 줄이 엄청 길어요.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어딜 가도 웨이팅이 있기도 했고 여기가 좌석이 많지 않아서 평소에도 종종 웨이팅이 있다는 게 이해되더라고요. 저희는 맥주랑 피쉬앤칩스, 랍스터 샌드위치를 주문했고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펍 같은 분위기여서 즐겁게 식사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직원분들도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내륙지방이라 마트에 해산물을 잘 안 팔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시푸드를 먹으려고 한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DC에 위치한 뜨개샵에 들렀다가 귀가했는데요. 버스에서 한 꼬마가 자기가 배우는 태권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 뜨개샵에 대한 영상은 앞전에 이미 올린 적이 있어서 카드에 걸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4분 6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약 한 달 뒤 저희는 DC에 한 번 더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커플이 만난 지 6주년이 되어서 기념할 겸 남편이 좋아하는 박물관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메트로를 타고 DC 중심에서 내려주었고요. 너무 멋있게 지어놓은 거 아니야? 저렇게 물에 빛이 반짝이는 걸 윤슬이라 하거든. 오빠 그거 맨날 까먹었었잖아. 바로 보이는 의회의사관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하길래 저희도 몇 장 찍어주었고요. 아니 근데 이날 바람이 하루 종일 많이 불어서 하루 종일 추웠습니다. 옷을 더 두껍게 입고 나왔어야 했어요. 의회의사당에서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이 긴 잔디밭 공원이 바로 내셔널몰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이라고 해서 쇼핑몰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원래 넓은 광장 같은 곳을 몰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 멀리 보이는 엄청 긴 탑이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 항공우주박물관에 갔다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알고 보니 둘 다 무료 입장이긴 하지만 항공우주박물관은 미리 입장 패스를 끊어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일단 핫도그 트럭에서 뭐 좀 먹기로 했습니다. 이 근처에 푸드트럭들이 많은데 남편이 그 와중에 또 후기 좋은 핫도그 트럭을 알아놨더라고요. 여기에만 줄 서 있는 걸 보니 맛집이 맞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감자칩이랑 음료도 하나씩 샀습니다. 바로 앞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서 먹으면서 조금 쉬었습니다. 벌써? 저희는 2명이지만 3개의 핫도그를 샀고요. 속상해서. 아니잖아. 그거 이거 공감 못해? 나 속상해서 핫도그 샀어. 공감 못해 지금? 이건 아메리칸 플레인 핫도그래요. 바람이 너무 세서 이건 좀 무섭긴 매운맛. 해요. 조금 세긴 세. 근데 간이
아메리칸 플레인이랑 매운맛 이렇게 두 가지 맛이 있었는데 저희는 매운맛 핫도그가 리치해서 좀 더 취향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갈 뻔했어요. 세상에. 남편이 이런 핫도그 트럭에서 핫도그 먹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동했는데요. 항공우주박물관에 못 간 게 아쉽긴 했지만 자연사 박물관이 생각보다 되게 커서 하루에 박물관 두 곳은 어차피 무리였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공룡을 좋아해서 여기서 공룡 화석 볼 생각에 엄청 신나 있었는데요. 공룡 화석 한두 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화석인 부분과 캐스트인 부분이 나뉘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거에 치면 전지 다 주거든요. 와. 남편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와. 티라노 뼈만 봐도 좀 무서워. 이 해골뼈가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저 머리. 완전 육식 그 자체예요. 그리고 박물관 안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아서 어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옷도 약간 자연사 박물관 스타일로 입고 간 거였거든요. 2층까지 하면 규모가 꽤 많이 커서 짧은 기간 방문하신 분들은 1층 위주로만 구경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식당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잠깐 떠서 다시 내셔널몰에서 잠시 쉬었는데요. 사람들이 돗자리도 없이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어서 저희도 발라당 누워버렸습니다. 박물관 구경하느라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앉아서 누워서 쉬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딴. 저희는 늦은 점심을 서코테시에서 먹었어요. 여기는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미국에 오기 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저희가 더피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중간중간 홈캠으로 확인했는데요. 잘 기다려준 더피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애플 사이다 폭립이었나? 응. 더티 이건 라이스라고. 피멘토 치즈버거. 응. 이 베이컨 잼이 엄청 맛있다고 했어요. 피멘토 치즈버거의 베이컨 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인이라 그런지 파이브 가이즈나 쉑쉑보다 이 버거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또 먹고 싶어요. 애플 사이다 폭립도 맛있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미국 남부 스타일의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메뉴들을 제공한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래도 남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둘 다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극적이진 않은데 감칠맛만 맥스를 찍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창 흑백 요리사 시즌에는 스페셜 메뉴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켄터키 프라이드 두부 너무 궁금했는데 조금 아쉬웠지만 다른 음식들 너무 맛있어서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먹는 거 촬영하고 있으니 웨이터분이 유튜브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고 했는데 가족 친구를 제외하고 유튜브 한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저의 워싱턴 DC에서의 하루가 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수상택시도 타보고 항공우주박물관도 가보려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